조선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벼슬길이 영원히 막혔습니다. 그가 지은 것은 뇌물장부도 영모의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흙더미 속에 묻힌 한 예술가의 무덤 앞에서 바친 시 한 수와 술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 불렀습니다. 조정은 그를 사대부의 품위를 떨어뜨린 괴짜로 몰아세웠습니다. 시 한 문장으로 인생 전체의 궤적이 바뀐 남자, 백호 임재. 그 하루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갈림길을 만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희생을 추모했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그 이면에는 당파 싸움에 몰두하던 16세기 조선 정치판에 얼어붙은 체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참된 자아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낯설지 않습니다. 1549년 조선 나주. 임재는 세종의 후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 임붕은 사화로 몰린 조광조를 구하려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임진은 청렴한 무장이자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가 그대로 임재에게 흘렀습니다. 그는 예조정랑까지 오른 관료였습니다. 동시에 검과 퉁소와 검은고를 늘 곁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서로를 헐뜯던 조정의 풍경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 사회는 형식을 중시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가, 그것이 신분과 품격을 증명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임재는 그 기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능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재능 앞에서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케만도사에 제수된 그는 부임지로 가는 길에 송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 길 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열쇠가 됩니다. 송도 대로변, 낮은 봉분 하나. 그 무덤의 주인은 황진이었습니다. 기녀였고 시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시를 주고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쓸쓸히 잊히고 싶지 않다며 사람이 오가는 대로변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임재는 그녀의 시와 재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채 나귀에서 내려 그는 무덤 앞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조 한 수를 읊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다. 잔 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신분의 벽을 넘어 재능 하나를 온전히 알아본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부귀영화가 허무하게 쓰러진다는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무덤 앞을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소식은 입에서 입을 타고 한양 조정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성미학적 질서가 굳어가던 시대, 사대부들에게 이 행동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사대부의 직분을 가진 자가 기생의 무덤에 절하고 시를 지어 채통을 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재는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새 임지에서 단 하루도 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탄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이유를 짚어야 합니다. 그를 향한 분노가 정말 예법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주체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문화관을 지녔던 임재는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와 파벌, 싸움에 몰두하던 기득권 세력에게 원래부터 눈엣 가시였습니다. 황진이의 무덤은 그 오래된 불편함이 터져나올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관복을 벗은 채 삭탈관직되어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잘못을 비우고 복귀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에 등을 돌릴 것인가? 임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검은고와 술병만 챙긴 채 그는 전국의 산천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임재는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화사, 수성지, 원생몽유록. 표리부도만 권력층의 위선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87년 39의 나이로 그는 병석에 눕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 나부끼는 바람소리만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곁에서 슬퍼하는 자식들에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훗날 물곡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유언이었습니다. 사방의 나라들이 저마다 황제를 칭하는 시대에 자신이 태어난 나라만은 그러지 못했다고. 이런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살다 가는 것이 무슨 슬퍼할 일이겠냐고.
그러니 자신이 죽어도 곡을 하지 말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형식보다 진심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오프닝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앞에 술잔을 놓던 손, 그리고 부임도 하기 전에 잘려나간 관직. 그 둘은 사실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분과 명분에 갇혀 인간의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던 시대를 향한 가장 조용하고 단호한 저항. 그것이 그가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의 관직을 끝냈습니다. 동시에 그 마음이 그를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덤 앞에서 재능의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관직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4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시조 한 수였습니다. 무엇이 더 오래 남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숨겨두었던 당신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